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빅데이터로 뽑은 이번 주 1위 주제는 환경 분야고요. 예. 키워드는 대설주의보입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의 나라인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역마다 날씨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28일 주말만 하더라도 추웠는데 그때 뭐 서울권에서는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눈이 보이진 않았고 11.2도 뭐 이 정도였는데 예. 뭐 일부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은 충남 서해안, 전북 군산 같은 경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고요. 네. 또 울릉도 독도에 뭐 8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등 정말 전국 각각 곳곳에서 짧은 추위 또 갑자기 풀렸다가 눈이 오는 막 이런 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설주의보 관련 연관 키워드가 대만이 나왔는데 네. 이 대만이 이번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이런 것들이 28일, 29일 이럴 때 어떻게 됐냐면 예. 북극 한파가 대만에서 그 덮치는 바람에 예. 무려 146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만네요. 네,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에 예. 이틀 동안 무려 146명이 숨진 것인데요. 왜냐하면 원래 이 대만이 추워지더라도 따뜻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래 그렇죠. 네. 추위에 익숙하지가 않은 곳인데 예. 이곳이 갑자기 엄청난 이제 추위를 이번에 맞게 된 것이죠. 예. 예를 들면은 춘절 연휴 동안에 최저 기온이 영상 6도인데도 원래는 한겨울에 10도가 됐던 곳이니까 6도면 엄청 추운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저온특보가 발휘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인분들이 대부분 심정지로 이제 안타깝게 이제 숨지시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예.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동아시아를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강추위가 뭐 중국 바레만 일대를 북극해처럼 만들어서 심지어 중국 모허시 일원에서 측정된 최저 기온이 영하 53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달걀을 깨면 네. 급속 냉동기에 넣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덥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일본에서도 초강력 한파가 있어서 눈폭탄을 퍼붓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요. 네. 뭐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면 사만사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왜 이렇게 매서운 한파가 오는 것이냐. 또 과거에 우리가 뭐 뭔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상상을 할 때는 지구 따뜻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눈이 오냐라고 했을 때 SNS나 뭐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이제 따뜻해지는데 예. 한쪽에서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북극 지역에 그 따뜻해지는 바람에 눈이 너무 많이 녹으니까 예. 그럼 그게 결국에는 대기 중에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증기가 올라간 게 시베리아 지역에 눈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로 치면은 유라시아 대륙이나 시베리아 쪽에 너무 눈이 많이 쌓이는 바람에 땅이 예전보다 땅이 이제 더 식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눈이 안 녹게 더 식는 바람에 네. 그 지역이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그 돌풍이 우리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구가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또 네. 이런 거 보면 또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요. 북극에서 조금 뭔가가 변화만 일어나도 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이런 데까지 지금 한파가 몰려 내려오는 그러니까요. 기후 변화라는 게 기상의 극단화가 제일 심각한 문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스프링 캠프인데요. 프로야구가 3년 만에 이제 해외에 스프링 캠프를 차리는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네. 예전에는 당연히 해외에서 전지훈련하는 게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만에 지금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됐고요. 뭐 예를 들면 SSG는 이제 미국 플로리다로 뭐 떠나기로 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오키나와로 가는 이제 네. 따뜻한 곳들로 이제 가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이제 내년 이제 올해 야구에 또 관심을 갖는 팀이 두산이에요. 왜냐하면 두산이 이번에 감독 이승엽 감독이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산은 호주 시드니로 또 출국을 해서 전지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스프링 캠프가 결국 1년 농사를 가장 준비할 때 체력을 쌓는 곳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스포츠 키워드 두 번째가 이제 올스타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여자 배구 및 남자 배구가 올스타전을 했는데 예. 2시즌 만에 국내로 돌아온 김연경 선수가 14년 만에 올스타전 무대를 다시 밟았고요. 예. 생애 첫 올스타전 MVP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것이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때 경기를 할 때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MZ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을 M 세대, 밀레니얼 세대나 예. Z 세대 이 두 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김연경 선수가 밀레니얼 세대로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서 소감을 물어봤더니 예. 너무 지친다. 그래서 저기 Z 세대들은 지금도 계속 저렇게 사진 찍는데 나중에 이렇게 안 나눠서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연경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은퇴했잖아요. 네. 근데 자꾸 MVP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러니까요. 국가대표 또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바람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분야는 이제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정상화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의 정상화가 나온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은행 영업 시간이 정상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1시간 단축 운영됐었던 은행 영업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정상화된 것이고요. 네. 고객들은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반겼지만 노조는 사용자 측이 영업 시간을 일방적으로 되돌렸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상화 한 키워드는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지난 30일에 이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고요. 금융위 업무 보고가 같이 겸해졌는데 이때 이제 금융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라는 게 그게 뭐냐? 과거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택가격 큰 폭으로 오르고 가계부채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거를 잡기 위해서 규제를 했다. 근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규제 완화 풀겠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화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로 들릴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LTV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한도를 뭐 풀고 적용한다고 할 때 예. 요게 대해서 이제 SNS에서도 말씀하시는 것들 때문에 의견이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참 주택시장 문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참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 주제는 연애 분야인데요. 영화 관련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네. 첫 번째는 슬램덩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진짜요? 저는 저희 아들하고 한번 봤는데 이제 N차 관람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 같은 이제 3040 남성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아주 울렸던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죠. 뭐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인지 참 놀라운 게 이게 주말 박스 오피스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까지 꾸준히 뭐 역주행처럼 사랑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요즘에 나오고 있는 교섭이나 아니면은 뭐 아바타 2 이런 것들을 꺾고 1위로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관객 수가 192만 넘었고요. 거의 200만 정도를 돌파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게 200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는 이제 N차 관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SNS상에서는 또 이 슬램덩크에 대한 추억이 좀 나오면서 예. 또 온라인상에서 그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 만화책 있잖아요. 예. 이 만화책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매진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어떤 기억들을 계속 좀 상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화제가 되면요. 네.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뭔가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시 찾아보는 사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확실히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예전에 그 어떤 멈추지 않는 도전, 열정 이런 걸 좀 끌어올리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영화 관련 키워드가 아바타 2가 나왔는데 네. 왜냐면 아바타 2가 글로벌 누적 흥행 수익이 어쨌든 2조 4천억, 2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최초로 20억 달러 넘긴 영화고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역대 흥행 영화 순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역대 흥행 영화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예. 이번 아바타 2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한 게 3편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1위가 2008년에 있었던 아바타, 예. 2위가 타이타닉.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아바타 2가 지금처럼 2조 4천억을 넘기면서 흥행 5위로 올라왔고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 분야고요. 음악 영역인데요. 예. 유튜브 뮤직이 멜론, 지니, 플로를 깨트려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1위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국 만 10세에서 69세 음악 콘텐츠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멜론이 일단은 점유율 32.8% 1위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 무료로 되는 게 28.7%, 유료로 사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이 9.8%. 네.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37%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료 무료는 똑같이 유튜브 플랫폼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멜론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분석의 좀 대부분의 내용이고요. 예. 왜 그럼 멜론을 넘어설 수 있는가라고 예. 얘기할 때 예. 음악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나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네.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을 듣는다. 그래서 뭐 멜론도 좀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내 플랫폼들 분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영상과 함께 나오면 통신 데이터는 어떡하나 저 걱정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료로 보게 되면 화면 안 보고도 음악만 별도로 들을 수 있는 앱이 제공이 되거든요. 아, 그렇게 네. 되니까 광고 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제가 다시 9세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참